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머랭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머랭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름기나 노른자가 없어야 튼튼한 거품이 나온다입니다. 머랭 제조 시 기름기나 노른자가 없어야 튼튼한 거품이 형성됩니다. 지방 성분은 단백질의 기포 형성을 방해하므로 깨끗한 도구와 순수한 흰자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흰자 100에 대하여 설탕 100에서 200의 비율로 만들며 설탕은 중간에 나누어 넣고 고속으로 거품을 올려야 부피가 커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쿠키의 과도한 퍼짐 원인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쿠키의 과도한 퍼짐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유지 함량이 적을 때입니다. 쿠키의 과도한 퍼짐은 반죽이 묽거나 설탕이 많거나 굽는 온도가 낮을 때 발생합니다. 유지 함량이 적으면 오히려 퍼짐이 적어지므로 과도한 퍼짐의 원인이 아닙니다. 반죽의 되기가 너무 묽으면 구조가 약해져 퍼지고 설탕이 많으면 용해되면서 퍼짐이 증가하며 온도가 낮으면 반죽이 굳기 전에 퍼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반죽형 케이크의 반죽 제조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반죽형 케이크의 반죽 제조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설탕물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탕물법은 설탕과 물을 먼저 혼합하여 설탕물을 만든 후 건조 재료와 액체 재료를 번갈아 넣는 방법입니다. 건조 재료에 설탕 전체를 넣어 포화용액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크림법은 유지와 설탕을 크림화하고 블렌딩법은 밀가루와 유지를 먼저 혼합하며 1단계법은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초콜릿의 코코아 함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콜릿은 코코아와 카카오 버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콜릿 56%를 사용할 때 코코아의 양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35%입니다. 초콜릿 56%는 코코아 고형분이 56%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 코코아 파우더 부분은 일반적으로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카카오 버터로 구성됩니다. 초콜릿의 퍼센트 표시는 카카오 함량을 나타내며 코코아 파우더와 카카오 버터를 합한 총량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반죽 온도 조절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반죽 온도 조절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마찰 계수를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작업장 상대 습도가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마찰 계수를 구하는 필수 요소는 반죽 결과 온도, 원재료 온도, 작업장 온도, 사용되는 물 온도입니다. 작업장 상대 습도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마찰 계수는 믹싱 시 발생하는 마찰열을 수치화한 것으로 반죽 온도 조절에 중요하며 얼음 계산법을 적용하여 희망 온도를 맞춥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파운드 케이크 패닝 시 적합한 팬을 묻는 문제입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패닝할 때 밑면의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팬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중팬입니다. 파운드 케이크는 버터 함량이 높아 밑면의 껍질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이중팬을 사용하면 팬 사이의 공기층이 단열 효과를 주어 밑면의 과도한 열전달을 막아 껍질 형성을 방지합니다. 두 개의 팬 사이 공기층이 오븐의 직접적인 열을 완충시켜 균일한 열 분포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유화제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유화제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달콤한 맛이 나게 하는데 사용한다입니다. 유화제는 물과 기름이 잘 혼합되게 하고 제품을 부드럽게 하며 노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은 설탕 등 감미료의 역할입니다. 유화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두 물질을 안정적으로 혼합시켜 조직을 개선하고 저장 중 수분 손실을 막아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케이크 제품의 부피가 작은 경우의 원인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케이크 제품의 굽기 후 제품 부피가 기준보다 작은 경우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틀의 바닥에 공기나 물이 들어갔다입니다. 틀의 바닥에 공기나 물이 들어가는 것은 케이크 부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반죽 비중이 높으면 공기 함량이 적어 부피가 작고 오븐 온도가 너무 높으면 표면이 빨리 굳어 팽창이 제한되며 패닝 후 오래 방치하면 기포가 빠져나가 부피가 감소합니다.
적절한 비중 관리와 신속한 작업이 중요합니다. 9번째 문제는 도넛 글레이즈가 끈적이는 원인과 대응 방안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도넛 글레이즈가 끈적이는 원인과 대응 방안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유지 성분과 수분의 유화 평형 불안정 시 원재료 중 유화제 함량을 높인다입니다. 유화 평형 불안정 시에는 유화제 함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배합 비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냉장 진열장 사용이나 통풍이 잘 되는 장소를 선택하고 안정제가 부족하면 검류의 함량을 높이며 표준 제조 공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0번째 문제는 도넛 튀김용 유지로 가장 적당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도넛 튀김용 유지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면실류입니다. 도넛 튀김용 유지는 발연점이 높고 산화 안정성이 좋은 면실류가 가장 적합합니다. 면실류는 목화씨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으로 발연점이 높아 고온 튀김에 적합하며 산화 안정성이 우수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드는 산화되기 쉽고 버터는 발연점이 낮아 튀김용으로 부적합하며 유화 쇼트닝은 제빵용입니다. 11번째 문제는 초콜릿 제품 생산에 필요한 도구를 묻는 문제입니다. 초콜릿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디핑 포크입니다. 초콜릿 제품 생산에는 디핑 포크가 필수적입니다. A는 초콜릿을 코팅하거나 디핑할 때 사용하는 전문 도구로 포크 모양의 가느다란 가지가 여러 개 달려 있어 초콜릿이 적당히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븐은 구움 과자용, 파이 롤러는 파이 반죽용, 워터 스프레이는 빵 제조용입니다. 12번째 문제는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의 반죽 비중을 묻는 문제입니다.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의 반죽 비중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0.75에서 0.85입니다.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의 적정 반죽 비중은 0.75에서 0.85입니다. 이 범위에서 가장 부드럽고 결이 고운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중은 같은 부피의 물 무게에 대한 반죽 무게의 비율로 반죽의 공기 함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적정 비중 범위를 유지하면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3번째 문제는 케이크 반죽의 비중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케이크 반죽이 30리터 용량의 그릇 10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으로 분할 반죽 300g짜리 6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반죽의 비중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0.6입니다. 반죽 총량은 30리터 곱하기 10개로 300리터이고 제품 무게는 300g 곱하기 600개로 180kg입니다. 비중은 무게를 부피로 나눈 값으로 180을 300으로 나누면 0.6입니다. 비중이 낮을수록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부드럽고 가벼운 제품이 되며 비중 측정을 통해 반죽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문제는 퍼프 페이스트리의 휴지 종료 시 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퍼프 페이스트리의 휴지가 종료되었을 때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되면 다음 중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정답은 누른 자국이 남아있다입니다. 퍼프 페이스트리는 유지와 반죽이 층을 이루고 있어 휴지 후에는 글루텐이 이완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즉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글루텐이 아직 긴장 상태로 휴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휴지는 반죽의 글루텐을 이완시켜 작업성을 좋게 하고 층이 잘 형성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15번째 문제는 쇼트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과제빵 재료로 사용되는 쇼트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쇼트닝은 융점이 매우 낮다입니다. 쇼트닝은 불포화 지방산의 수소를 첨가하여 만든 경화유로 쇼트닝성과 공기포집 능력이 있습니다. 융점이 낮은 것이 아니라 상온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융점이 적절히 조절되어 있습니다. 액체 식물성 기름을 수소 첨가하여 고체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융점은 35도에서 40도 정도입니다. 16번째 문제는 발효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를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발효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발효실 온도가 24도씨일 때입니다. 발효실 온도가 24도씨로 낮으면 이스트 활동이 저하되어 발효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적정 발효 온도는 27에서 29도씨이며 온도가 낮을수록 발효가 느려집니다. 이스트는 온도에 민감한 미생물로 적정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온도가 낮으면 대사 활동이 느려져 발효 시간이 길어집니다. 17번째 문제는
제과제빵에서 사용하는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과제빵에서 사용하는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으로 박력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8% 이하입니다. 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8% 이하인 밀가루로 글루텐 형성이 약해 부드러운 제품을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케이크, 쿠키, 비스킷 등 부드럽고 바삭한 제품에 사용되며 단백질 함량이 낮아 글루텐 형성이 적어 제품이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중력분은 8에서 10%, 강력분은 12% 이상입니다. 18번째 문제는 반죽형 케이크의 굽기 온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반죽형 케이크의 일반적인 굽기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70에서 180도씨입니다. 반죽형 케이크의 적정 굽기 온도는 170에서 180도씨입니다. 이 온도에서 케이크가 고르게 익으면서 적당한 색과 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표면이 타고 속이 덜 익으며 너무 낮으면 부피가 작고 건조해집니다. 적정 온도에서 구우면 표면은 황금빛 갈색을 띠고 내부는 촉촉하며 부드러운 조직을 가집니다. 19번째 문제는 이스트 도넛 반죽의 최종 발효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스트 도넛 반죽의 최종 발효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온도 35도씨, 습도 75%, 시간 30에서 40분입니다. 이스트 도넛의 최종 발효는 온도 35도씨, 습도 75%, 시간 30에서 40분이 적합합니다. 이 조건에서 도넛이 적절히 부풀어 튀김 시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 발효는 성형 후 튀기기 전에 반죽을 부풀리는 과정으로 적정 조건을 유지해야 부드럽고 가벼우며 기름기가 적은 도넛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번째 문제는 제과제빵에서 계란의 기능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과제빵에서 계란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제품의 수분을 흡수하여 노화를 촉진시킨다입니다. 계란은 제품에 영양을 공급하고 유화작용을 하며 색과 향미를 부여하고 구조를 형성합니다. 수분을 흡수하여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분을 보유하여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난황의 레시틴은 천연 유화제로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고 난백은 거품을 형성하여 부피를 주며 단백질은 열에 의해 응고되어 제품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상으로 제과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